중학교 2학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모모생각 과학공부 문제풀이 하면서 요점 정리 해보기로 해요. 오늘 세 번째, 일단은 세 번째 나가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11번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전원을 연결하여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전구에 불이 켜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으란 얘기죠. 그럼 그림을 볼까요? 지금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있고 여기다가 염화나트륨 수용액, 즉 물에 염화나트륨을 같이 즉 섞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즉 건전지를 연결해서 전극을 흘려주었더니 즉 여기 꼬마 전구에 이렇게 불이 켜졌다라는 얘기죠. 여기 전구에 불이 켜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즉 염화나트륨은 옆에다 써볼까요? 소금의 성분이죠. 이런 염화나트륨은 즉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화돼서 서로 떨어져서 즉 염화는 음이온이니까 얘는 음이온인데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즉 플러스 쪽으로 여기서 즉 극이 지금 안 보이는데 임의적으로 여기를 지금 플러스라고 하고 얘를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즉 염화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달라붙고 그리고 나트륨은 양이온이죠. 이렇게 양이온이기 때문에 이 나트륨은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가줍니다. 이온은 전기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주는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꼬마 전구의 불이 켜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볼까요? 1번 염화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염화이온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1번은 맞네요. 2번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나트륨 이온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럼 세 번째 볼까요? 3번 수용액 속에 이온이 극으로 이동하므로 전구에 불이 켜진다. 그렇죠. 이렇게 즉 이온이 극으로 이동함으로 해서 전기적 성질을 가져가서 이렇게 불이 켜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네요. 3번도 맞습니다. 4번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다. 그렇죠. 즉 나트륨 수용액에는 염화이온이 있고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어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문장이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염화나트륨 수용액 대신 증류수로 실험해도 전구에 불이 켜진다. 여기서 증류수라 하면 증류수는 즉 깨끗한 물을 말합니다. 증류된 물에서 불순물이 없는 물이죠.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물을 말하는데 이런 증류수로 실험을 해도 전구에 불이 켜진다. 증류수는 그냥 물 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분자는 설탕 분자도 마찬가지고 물 분자도 마찬가지고 이온화되지 않아서 즉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으로 갈까요? 12번. 네, 12번 보죠. 12번 그림과 같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어 굳힌 한 천의 한가운데
보라색 과망가니지산 칼륨 수용액과 파란색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린 후 전류를 흘려 주었다.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요 문제가 요 문제 별표 칠까요?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죠. 요것까지 맞추면은 거의 다 잘 이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2번 별표 좀 치고 네, 그럼 볼까요? 과망가니지산 칼륨. 과망가니지산 칼륨인데 과망가니지산은 우리가 다원자 이온 배웠죠. 그것처럼 얘도 한꺼번에 같이 다니는 과망가니즈산 칼륨이고요. 이렇게 앞에를 읽으면은 이 앞에 읽은 것은 음이온, 먼저 읽은 것은 음이온이고 칼륨은 양이온이죠. 이렇게 양이온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질산칼륨을 한 천에 굳힌 거.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거즈처럼 즉 그냥 이거 거즈용으로 쓰이는데 질산칼륨이 녹아져 있다란 얘기고요. 여기서도 질산칼륨이 즉 용매역 아까 조금 좀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촉매 역할이죠. 용매가 아니라. 네, 그래서 질산도 앞에 읽는 것은 앞에 먼저 읽은 것은 마이너스 음이온, 똑같이 칼륨은 플러스 양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황산구리도 있네요. 황산구리도 앞에 즉 황산이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음이온, 그 다음에 구리는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 보라색이라고 했으니까 이 보라색을 누가 가졌는지 지금 합쳐져 있죠. 과망가니즈산 칼륨 용액이 다 보라색으로 합쳐져 있는데 이것이 즉 이 위에 떨어뜨리면은 어디로 끌려가는데 이 색깔을 가진 애가 어떤 이온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이 누구 것인지, 과망가니즈산 이온 것인지, 칼륨 이온 것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아래 또 파란색은 황산 이온 것인지, 구리 이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기를 볼까요? 보기 보라색을 나타내는 이온은 이것이 지금 화학식인데 과망가니즈산 이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망가니즈산 이온이다 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이것은 먼저 공부했어야지만 아는 건데 즉 이 보라색이 어느 쪽으로 여기서 좀 색깔을 즉 이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이 요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색깔이 끌려가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음이온인 과망가니즈산 이온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칼륨 이온도 마이너스 쪽으로 이쪽에 칼륨 이온도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만 없을 뿐이지 끌려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동하는 거죠. 끌려간다기보다는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염두에 두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즉 보라색을 나타내는 것은 보라색이 플러스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즉 가망가니즈산 이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전극을 반대로 바꾸면 색은 이동하지 않는다. 전극을 지금 여기를 다시 플러스로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면 반대로 색이 아까는 요쪽이 플러스였으니까 오른쪽으로 갔던 것이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색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즉 아닌 문장이 되죠. 틀렸습니다. 틀린 문장이 됩니다.
디귿 황상구리 이 용액의 파란색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다. 황상구리의 파란색은 마이너스 쪽. 그렇죠. 이것도 먼저 공부를 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공부하지 않았으면은 모르겠죠. 여기서 색깔을 파란색은 이 파란색은 즉 구리가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가 파란색을 띠기 때문에 파란색은 즉 양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리을 볼까요? 색을 띠지 않는 이유는 어느 쪽으로도 이동하지 않는다. 아까 색을 띠지 않는 칼륨이나 여기서 황산 이런 것들 또 질산도 색을 띠지 않겠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온이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양이온은 마이너스 쪽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이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리을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아래로 가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맞는 걸 찾으면 기역과 디귿이 되기 때문에 기역과 디귿이 있는 2번이 정답입니다. 더 아래, 네, 13번 아래 있네요. 13번으로 가볼까요? 조금 올려서 다 나올 수 있게끔 해서 문제 풀어보죠. 13번. 13번 표는 미지용액 A부터 C의 질산은 수용액과 탄산 나트륨 수용액을 넣었을 때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미지의 용액이 있고요. 그것을 지금 질산은 수용액과 반응시켰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렇게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또 미지의 용액을 반응시켰다는 그런 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미지의 용액 A부터 C에 해당하는 물질을 옳게 짝지은 것은 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질산은에서 이것도 또 앞뒤 좀 끊어서 보면 질산이온과 은이온이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아래도 탄산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질산이나 나트륨은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 이온들입니다. 질산이온과 나트륨 이온과 암모늄 이온 이렇게 하나 더 칼륨 이온까지 이 네 가지는 앙금이 생성되지 않으니까 먼저는 제외하고 나머지로 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죠. 그럼 여기서 미지의 용액 A를 보면 은하고 앙금이 생성됐다는 얘기는 반응했다는 얘기죠. 앙금이 생성됐다는 얘기는 반응했다는 얘기인데 은이온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운 것 중에 염화이온이 있습니다. 염화이온. A는 어떤 용액인지 몰라도 무엇이 포함되어 있겠다? 염화이온이 포함되어 있겠구나를 찾아내면 되고요.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여기 즉 나트륨하고는 반응하지 않으니까 탄산을 보면 되는데 탄산은 반응 없음이니까 탄산은 즉 탄산 바륨 탄산 칼슘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는 반응이 없으니까 이 A에는 칼슘 같은 거, 바륨 같은 거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A는 우리 염화이온만 좀 생각하면서 B로 가볼까요? B에도 즉 앙금이 생성됐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염화이온이 포함되어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아래서 지금 흰색에 앙금이 생성됐다. 즉 탄산 나트륨하고도 즉 비용액이 앙금이 생성됐으니까 이 B에는 양이온으로서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칼슘이나 바륨 이온이 있겠다. 이 둘 다 2 플러스입니다. 요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C는 반응이 지금 없습니다. 즉 C에는 염화 이온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아래 보니까 여긴 또 반응이 있네요. 그러니까 C는 염화 이온이 없는 또 여기서도 똑같이 칼슘이나 바륨 이온이 있는, 그러나 염화 이온은 없는 그런 용액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일단 A는 Cl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Cl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Cl이 다 있네요. 다 Cl이 있으니까 A로는 즉 맞는 답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2번에도 Cl이 있어야 되죠. 2번에도 Cl이 있으면서 무엇까지 칼슘이나 바륨까지 즉 봤을 때 여기 좀 다시 지워 볼까요? 네, 지금 염화 이온이 있으면서 칼슘까지 있는 나트륨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즉 나트륨은 흰색 앙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슘 아니고 나트륨 아니고 여기 칼슘은 있지만 뒤에 질산이죠. 질산도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 이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딱 지금 하나 요거 맞고 요거 맞기 때문에 3번으로 확 좁혀지는데 C까지 맞는지 확인해 보죠. 즉 C까지 확인해 보면 즉 염화 이온은 없으면서, 염화 이온 없죠. 질산입니다. 염화 이온은 없으면서 칼슘은 있다. 그래서 딱 3번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좀 내릴까요? 네. 그럼 이제 14번 보죠. 그림은 두 물체 A와 B를 마찰했을 때 모습이다. 이제 이유는 끝났고 2단원 앞부분인 것 같은데 몇 문제만 더 풀어보죠. 그래서 지금 마찰 전기에 대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마찰 전기. 마찰 전에는 요런 모습이었다가 마찰 후에는 요런 모습이 되었다. 한번 확인해 보면은 마찰 전에는 즉 A가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 3개, B도 지금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 A와 B가 즉 각각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같기 때문에 정기적 성질을 갖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마찰한 후에, 즉 요렇게 마찰한 후에 봤더니 다시 볼까요? 마찰한 후에 이렇게 봤더니 어디서, 즉 여기 지금 빈 공간이 보입니다. 색깔로 볼까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없어졌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없어졌죠. 이것이 어디로 갔다? B로 이동했다는 것이 보여지네요. B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즉 전자가 두 개, 즉 A는 잃어버린 거죠. A를 잃어버렸고요. 즉 B는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잃어버려서 무슨 전기적 성질을 갖게 되고 플러스를 갖게 되고, B는 얻어서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림입니다. 마찰 전기죠.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다시 14번. 두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A는 전자를 얻어 플러스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띄는 것은 맞는데, 지금 맞는데 여기 얻어가 아니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띄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마찰하기 전 물체를 대전체라고 한다. 마찰하기 전 물체가 아니라 마찰한 후에 전기적 성질을 띠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대전된 물체죠. 대전됐다는 얘기는 즉 전기적 성질이 없었다가 전기적 성질을 갖게 되는 거, 갖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전기를 띠는 것을 대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3번 마찰한 후 A와 B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 마찰한 후에는 A는 플러스가 되고 그림에서 봤을 때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가 되어서 서로 다른 끼리는 끌어당기 인자를 쓰죠.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네요. 4번 전자를 잃은 물체는 비임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전자를 잃은 물체는 지금 봤을 때 A가 잃었죠. A가 잃었습니다. A이기 때문에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를 띄는 것은 맞는데 지금 잃은 것이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를 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5번 A에서 B로 원자핵이 이동하여 B는 다시 해야겠네요. 다시 문장을 읽을까요? 5번 A에서 B로 원자핵이 이동하여 A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원자핵은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즉 그림에서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보이는 것이 원자핵입니다. 이 원자핵은 전자보다 많이 무거워서 거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이렇기 때문에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동하는 것은 전자입니다.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자를 잃은 것은 그러니까 플러스, 전자를 얻은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이렇게 해서 5번 원자핵이 이동하여 이 문장 자체가 틀렸으니까 5번도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3번. 15번 볼까요? 15번. 다음은 두 물체를 마찰시킬 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기 쉬운 물체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명주와 마찰하였을 때 물체 A가 될 수 있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명주를 먼저 찾아볼까요? 명주가 지금 요 딱 중가운데 있네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명주와 마찰했을 때 물체 A가 될 수 있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그림에서 지금 A가 어딨지 하고 찾고 있었어요. A는 위에, 요 위에 지금 A, 즉 무엇이 된다? 플러스. 마찰했을 때 잃어버린다. 요거죠.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띄는 것을 찾아라. 이 얘기네요. 플러스가 되는 것을 찾아라. 이거죠. 그럼 다시 볼까요? 한참 찾았네요. 즉 명주를 기준으로 서로 유리하고도 마찰할 수 있고 고무하고도 마찰할 수 있지만 명주하고 했을 때 A 즉 플러스 전하가 되는 것은 여기 지금 앞으로 플러스가 되어 있죠. 털가죽 앞으로. 즉 털가죽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 갈수록 즉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운 물체가 나열되어 있는 것이고요. 뒤로 갈수록
얻기 쉬운 애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즉 이 예를 들어서 유리를 털 가죽하고 마찰시키면 털 가죽은 플러스로 유리는 마이너스가 되지만 유리를 명주하고 즉 뒤에 있는 명주하고 또 마찰을 시키면 이번엔 유리가 플러스로 명주가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유리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명주가 즉 마이너스가 되고 즉 플러스가 되는 애들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명주를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앞쪽에 있는 애들이 더 명주하고 마찰을 시켰을 때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가 되기 쉬운 물체들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만 찾으면 된다? 털가죽과 유리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입에 뭐가 들어갔네요. 16번. 16번으로 갈까요? 네, 16번.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를 사용하여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대전되지 않는 검정기를 사용하여 그냥 검정기를 갖고 왔다는 얘기죠. 원래 검정기를 다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대전시켜서 갖고 올 수도 있지만 그냥 검정기를 갖고 왔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검정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했는데 네, 그럼 옆에 그림을 다시 조금 간략하게 그리면 요렇게 해서 유리병으로 요렇게 안에 방전되지 못하도록 요렇게 있고요. 이 위에를 우리가 금속판이라고 합니다. 금속판. 그리고 여기 즉 두 갈래로 되어져 있는 보면 두 갈래입니다. 금속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물체를 갖고 왔을 때 이 금속박이 벌어지는가를 보면서 이 물체가 지금 이렇게 갖고 온 물체가 무엇이다 대전됐는지 대전되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보기 기억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즉 금속박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보면서 대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긴데 이것은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를 이용하면 모릅니다. 대전된 즉 하나로 즉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즉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그림 그려놓은 요 검정기가 하나로 대전됐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물체의 전하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은은 이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디귿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개수는 그냥도 전하의 개수는 그 수를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단위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조그만 거 우리가 개수 셀 수 없고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아이고 디귿도 아니고요. 리을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상대적인 양. 그렇죠. 상대적인 양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 즉 금속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대전체를 갖고 왔더니 훨씬 많이 이렇게 벌어지더라.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뒤에 갖고 온 것이 더 대전이 크게 된 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개수는 셀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리을은 맞네요. 이렇게 해서 기역과 리을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렇게 2단원 앞부분까지 좀 문제 풀면서 요점 정리를 해 봤는데 지금 생각이 조금 안 난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 좀 복습하기를 권하고요. 어떻게 좀 이 영상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로 또 만나기로 해요.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시험 100점 맞자 아자아자 화이팅!